공부해서 자격증만 따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다. 우리 부모님들이 금과 옥조처럼 믿어왔던 이 인생 공식이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실무 수습처를 구하지 못해 미지정 회계사로 남겨진 청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이력서를 100통 넘게 넣어도 연락 한 통 받지 못하는 자녀들의 안타까움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절규가 들리십니까?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우리가 알던 성공 사다리의 맨 아래 칸을 치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의 자격증 시대의 업무 진행과 AI 시대의 업무 진행이 어떻게 다른지 그 변화를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AI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길을 찾은 사람들의 구체적 생존법을 알게 됩니다. 셋째, 오늘 밤 당장 자녀와 나눌 수 있는 대화법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50대, 60대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녀의 새로운 성공 지도와 생존의 해답을 지금 펼쳐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시대의 통찰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일하는 방식, 즉 일하는 구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신입사원들이 선배들 밑에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서류 정리나 자료 조사를 하며 실무를 배웠습니다. 그게 경험의 사다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다리의 맨 아래 칸을 AI가 차지해버렸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월 300만 원씩 주며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야 하는 신입사원 한 명을 쓰는 것보다 한 달에 단돈 몇만 원짜리 구독료만 내면 24시간 불평 없이 완벽한 보고서를 내놓는 AI를 쓰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사원은 월급 외에도 퇴직금, 4대 보험, 식비, 복리후생에 사무실 공간까지 마련해줘야 하지만 AI는 그 모든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백 장의 회계 전표를 정리하거나 복잡한 판례를 찾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면 며칠이 걸릴 일도 AI에게 이 데이터에서 오류를 찾아내 보고서 형식으로 요약해줘라고 명령 한 줄만 입력하면 단 몇 분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기존에는 신입사원이 자료를 정리해오면 고참 변호사나 회계사가 확인하고 서명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간 신입사원의 도움 없이도 AI가 초안을 잡고 고참이 확인하면 업무가 끝나버립니다. 결국 아래에 있던 신입사원의 자리가 사라지고 소수의 관리자만 필요한 시대로 재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변호사나 회계사는 숫자를 맞추고 법전을 뒤지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AI가 뽑아준 방대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소수의 관리자 영역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 부모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지금 자녀들이 마주한 시대는 완전히 다른 문법으로 움직입니다. 참고 견디며 공부해서 안정적인 직장 가라는 말은 더 이상 자녀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낡은 공식에 묶여 있다가 시대의 변화에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방황하는 것은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나약해서도 아닙니다. 사다리 자체가 사라진 절벽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이 현실의 안타까움을 인정해 주시고 자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정말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길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AI를 부리는 사람이 되어라.
서울의 한 로펌에서 일하는 김 변호사는 신입 시절 판례 검색에 매달리는 대신 AI에게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승소한 판례만 추려줘라고 명령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 결과 선배들보다 3배 빠르게 보고서를 완성하며 6개월 만에 정규 직원이 되었습니다. 자격증보다 중요한 것은 AI를 얼마나 잘 부리느냐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가치를 찾아라. 회계사 자격증을 딴 박 씨는 취업 대신 1인 세무 컨설팅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AI가 세금 계산은 해주지만 사장님, 이렇게 하시면 합법적으로 세금 200만 원 아낄 수 있어요라며 눈 맞추고 신뢰를 쌓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월 1,000만 원 이상을 멉니다. 세 번째, AI가 못하는 손기술의 영역으로 가라. 명문대 법학과를 나온 한 청년은 변호사 시험을 포기하고 자동차 랩핑 기술을 배웠습니다. AI가 디자인은 해주지만 실제로 차량 곡면에 완벽하게 필름을 붙이는 건 숙련된 사람의 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현재 그는 고급 수입차 전문 랩핑 장인으로 연봉 8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에게 해줘야 할 이야기입니다. 자격증을 따면 된다가 아니라 새 시대에 어울리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자녀에게 해줘야 할 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제 취직하니? 가 아닙니다. AI 시대에 너는 어떤 무기를 만들고 싶니? 입니다. 오늘 밤 자녀와 이런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얘야, 엄마 아빠가 살아온 시대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 미안하다. 우리가 알던 방식을 너한테 강요했구나. 이 한마디가 자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AI 시대를 맞아 내가 직접 하고 싶은 일이 뭐니? AI를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능력을 10배로 키워줄 조수라고 생각해보렴. 그럼 넌 뭘 하고 싶니? 이 질문이 자녀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이 말을 해주세요. 얘야,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게 남들이 안 가본 길이든 실패할 것 같아 보이든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우리가 몰라서 조언은 못 해줘도 응원만큼은 끝까지 해줄게. 여러분, 자녀가 방황하는 것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사다리가 사라진 절벽 앞에 우리들의 자녀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길을 찾습니다. 사다리가 없으면 또 다른 다리를 놓으면 됩니다. 그 다리를 놓는 첫 번째 발판은 바로 부모의 이해와 격려입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자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 우리 함께 길 찾아보자라고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오직 부모인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자녀 사이에 새로운 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는 AI 시대의 생존법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거친 시대에서도 자신만의 빛나는 길을 찾기를, 그리고 그 옆에 든든한 부모님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